이제 나도 나도 이제 고향집이 전주여가지고 KTX 타고 전주 갔다 오는데 전주 엄청 금방 가. KTX 타면 1시간 10분? 1시간 10분. 차 타면 한 2시간 반 걸리는데 빨리 10월 3일 날 2시에 돼야 하는데. 10월 3일 무슨 날이에요? 개천절 학교 안 가요. 학교 안 가는 날이니까 물어보겠지. 돼 안 돼? 되지 않을까요? 될 거야 그치? 10월 3일 날? 그럼 2시로 합시다. 안 온 애들은 뭐 물어볼 거 없고요. 다 왔나? 어? 언제? 이번 주 어디가? 캠프? 캠핑. 캠핑? 좋겠다. 출석을 한번 불러볼까? 현우 안 왔고, 대엽이, 정원이, 정태, 지원이 늦게 온다 그랬고, 민성이 안 온다 그랬고, 금송이, 현영이. 5시에 만돼요. 왜? 앞에 일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일정이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럼 5시. 채연이, 희주, 광열이, 네. 태민이, 현진이, 준영이, 동진이 왔나? 동진이 어디? 동진이, 지수. 아이고 안 온 애들이 있네. 자, 책 좀 펴서 그 역함수 파트 좀 읽어보고 있어봐. 하이. 하이. 못 온 애들이 꽤 많네. 자, 그럼 그냥 정상 수업 5시에 합시다. 5시에. 5시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일찍 와서 하게 한 12시? 직보? 한 12시에 와서 직보 합시다, 자네. 그 다음에? 한 명 더 안 왔는데? 짠짠. 자, 올 사람 다 왔어요. 우리 이제 남은 거 진도 수학하. 지난 시간에 우리 복습이랑 좀 해서 좀 기억이 좀 돌아왔죠. 기억이 좀 돌아왔고요. 자, 오늘은 어디를 할 차례냐면 186쪽입니다. 186쪽에 역함수를 할 거예요. 역함수. 오랜만에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거라 조금 이제 어렵고 힘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역함수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어떤 x에서 y로 가는 이런 함수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x라는 원소가 어딘가에 이렇게 대응이 되겠지. 이 녀석을 우리가 이 함수를 f라고 하면 이제 fx라고 이제 이렇게 썼죠. 그쵸? 이제 거꾸로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제 여기서 그럼 이렇게 가는 함수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얘도 그러니까 정역과 이제 공역의 이제 역할이 뒤바뀌는 거지, 그치? 역할이 바뀐 새로운 함수를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됐나요? 이제 그 정의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좀만 기다려봐요. 그럼 틀어줄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x가 원소가 이렇게 2개가 있어. y도 뭐 이렇게 뭐 2개가 3개가 있어. 얘가
뭐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이제 같은 값으로 가. 그럼 거꾸로 가는 대응을 생각을 해볼 때 요 한 녀석이 여기에도 대응되고 여기에도 대응되고 이렇게 되지, 그치? 이러면 함수가 돼, 못 돼? 함수가 못 돼, 그치? 왜?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 하나당 공역의 원소에 오직 한 군데씩만 대응이 돼야 돼, 그치?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 문제가 없어, 그치? 뭐 선택을 못 받는 애가 있든 없든 선택을 여러 명이 받든 이건 문제가 없어, 이쪽으로 가는 건, 그치?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는 녀석은 요 하나의 녀석이 그럼 이제 두 군데에 대응되는 꼴이잖아. 거꾸로를 생각해보면, 그치? 그럼 이러면은 이제 이 거꾸로 대응되는 함수를 얘기할 수 없겠지, 그치? 마찬가지야. 또 요 녀석은 얘를 정의역의 원소라고 하면 아무데도 대응이 안 되지, 그치?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역으로 가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려면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해. 원래 함수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 지금 원래 함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역으로 대응되는 함수도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니까 모든 원소가 다 한 군데씩 대응이 되지, 그치? 함수가 정의가 되죠, 그쵸?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그럼 역으로 정의되는 함수가 역으로 가는 함수가 정의가 되기 위해선 원래 함수가 서로 다 다른 원소에 대응이 돼야 돼, 그치? 그러면서 공역하고 치역이 똑같은 상태여야 돼, 그치? 이해됐나요? 즉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불렀냐? 1대1 대응이라고 불렀어. 이 역으로 가는 함수를 정의를 하려면, 알았지? 역으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줄여서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좀 이따 써줄 건데 역함수라고 할 거거든. 단원의 이름이야. 이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모든 함수의 역함수가 그러니까 다 존재하지 않아. 알았지? 어떤 함수만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 마찬가지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이 1대1 대응이다라는 표현하고 100% 똑같은 말이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도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 보면 요렇게 쓸 거예요. 이쪽에서 역으로 요렇게 대응되는 함수를 f하고 이 지수 자리에 오른쪽 위에 -1 이렇게 쓸 건데 f의 -1승 이렇게 읽지 않아요. 알았죠? 이렇게 읽지 않고요. 이 녀석은 뭐라고 읽냐? f의 역함수. 이렇게 읽고요. 이제 역함수를 영어로 이제 인버스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인버스 오브 뭐 f 뭐 이런 식으로도 불러요. 오케이? 절대 f의 -1승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알았지? 지수의 자리에 쓰긴 하지만 이제 지수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 x에서 y로 가는 뭐 1, 2, 3이 있고요. 이제 뭐 a, b, c가 있다고 해봅시다. 요 함수를 f라고 할게. 그럼 얘가 지금 1로 가고 얘가 1로 가고 이렇게 가면 지금 1대1 대응이지, 그치?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겠지, 그치? 자, 그럼 질문이야. f 1의 함수값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b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면 역으로 대응되는 거. 즉 이렇게 대응되는 거는 f 인버스 역함수의 b의 함수값은 얼마겠어? 1이겠지. 그치? b가 1에 대응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어려워요. 마찬가지 두 번째. f2는 어디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어? c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f 인버스의 c는 어디에 대응된다? 2에 대응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치? 마지막 F3은 어디에 대응이 돼 지금? A에 대응이 되면 그럼 역으로 대응되는 걸 생각해보면 F 인버스 A는 어디에 대응된다? 3에 대응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런 성질이 하나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만약에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즉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죠. 그때 f 뭐 어떤 a의 함수값이 b가 된다라는 건 있잖아. 얘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f 인버스의 b는 그럼 a에 대응돼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걸 또 어떻게도 쓰냐면 이렇게도 씁니다. 자, 봐봐. 우리가 어떤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으면 여기 세모가 있고 이렇게 가는 함수가 f면 여기를 이제 f 세모의 함수값이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역으로 가는 함수 f의 인버스, 여기에 뭐 네모가 있으면 f 인버스의
네모의 인버스의 함수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마찬가지야.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보내보면 요 녀석이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 fx의 역함수의 함수값이잖아, 그치? 즉 요 녀석이 fx의 인버스의 함수값이다 이제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fx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f 인버스 괄호 fx는 다시 x입니다. 요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됐나요? 뭐 이제 이런 거지. 만약에 f 인버스 괄호 f1 그럼 얘는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야. 그치? 왜? 지금 정의역에서 1이 어딘가에 대응이 돼. 그치? 그 녀석을 다시 거꾸로 다시 보낼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얘가 몇이 되든 상관없이 다시 이제 1이 그대로 된다. 뭐 요런 얘기겠지. 그치? 됐나요? 근데 이제 요 녀석을 또 거꾸로도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역함수가 존재해. 그래서 어떤 A라는 녀석이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 F 인버스 A 이렇게 쓸 건데, 그치? 이 녀석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버리는 거지. 오케이? 원래 다시 F를 적용시키는 거니까 F 괄호 F 인버스 A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그치? 마찬가지야. 문자 모양을 좀 바꿔서 써볼게. F 괄호 F 인버스 Y 또 그대로 Y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든 따라서 F 괄호 F 인버스 E 하면 얘가 얼마여야 된다? 무조건 다시 2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역함수의 이제 성질의 가장 대표적이고 뭐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역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슉슉슉슉슉. 지금 요 내용들이 뭐 지금 186쪽에 써져 있는 내용들하고 그 188쪽에 써져 있는 내용들 좀 정리를 해준 겁니다. 알았지? 우리 지금부터 여기 186, 187쪽 이렇게 설명돼 있는 거 188쪽까지 한번 쭉 읽고 있어봐. 내가 에어컨만 좀 틀어줄게. 아이고 더워라. 나연이 명절 때 공부 좀 많이 했어? 나연이가 여기 너 말고 또 있어? 공부 좀 많이 했어 명절 때? 아니구만. 신나게 놀았구만. 에어컨 리모컨을 찾는데 리모컨이 어딨지? 안 켜줘? 켜줘? 그럼 저기 창문 좀 닫아줘. 이게 좀 가까이서 해야 되더라고. 좀만 기다려봐. 금방 시원해질 거야. 18도로 하면 너무 춥겠지? 자, 빠밤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짠짠짠짠짠짠짠짠.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뭐라고 얘들아? 1대1 대응. 무조건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고. 알았지? 역함수가 존재 이 단어를 보면 1대1 대응 이게 떠올라야 돼. 알았지? 그래서 1대1 대응 시간에 배웠던 이제 그런 1대1 대응에 대한 성질들이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되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다 다르게 대응이 돼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이제 돌아가야겠죠. 그쵸? 자, 계속 이어서 칠판 한번 좀 봅시다. 다시 188쪽에 3번의 그 역함수의 성질, 뭐 이제 요런 애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했던 거에 그냥 연장선상인데, 이제 어떤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럼 이제 1대1 대응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제 x에서 y로 가는 f가 있어서 여기 있는 원소가 전부 다 여기 있는 원소에 다 다른 거에 대응이 될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역으로 가는 인버스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다른 원소들도 그럼 여기에 있는 전부 다른 원소에 대응이 되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일 거고 그때 이제 얘도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겠지. 그치? 그치? 1대1 대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f의 역함수도 1대1 대응이니까 요 녀석도 다시 역함수를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 녀석을
다시 거꾸로 정의역과 치역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봐봐. 그럼 다시 뭐가 되겠어? F가 되겠지, 그치? 왜냐면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를 거꾸로 생각을 하라니까.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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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고요. 그 녀석을 거꾸로 대응시킨 요 함수를 F 역함수라고 하는데 이 역함수를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해보래. F 역함수의 역함수를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럼 다시 처음 대응하고 똑같아지겠죠, 그쵸? 즉, 첫 번째는 F 역함수는 원함수, 자기 자신하고 똑같습니다. 됐나요? 마치 역함수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상쇄가 되는 것처럼 이제 요런 성질들이 생겨요. 됐나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썼던 거야. 이제 요런 관계가 있다고 하면 F 인버스 괄호 fx가 x라고 좀 전에 써 있었는데 요 녀석이 봐봐. 여기에 1 들어가면 얘가 몇 돼? 2 집어넣으면? 5 집어넣으면? 5. 즉 넣은 값이 그대로 나오지, 그치? 이게 마치 뭐 같아? 무슨 함수? 넣은 값이 그치 그대로 나오는 함수 항등함수라는 게 있었어요. 항등함수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치? 즉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을 뭐라고 쓰냐? 항등함수 우리 아이덴티티 펑션 해가지고 줄여서 I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오케이? 근데 책에 보면 그 88쪽의 네모칸 박스 안에 보면 여기 이렇게 써져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니? 지금 요렇게 지금 합성된 거니까 요렇게만 써져 있죠. 이게 지금 합성함수가 오른쪽 거를 먼저 계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녀석이 ix 이제 이렇게 써져 있어. 근데 그 밑에 줄에 순서가 바뀐 거를 보면 iy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차이냐면 항등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항등함수가 이제 정의가 뭐였냐면 정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되고요. 첫 번째는 오케이?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고요. 항등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자기 자신한테만 대응이 돼야 돼. 됐나요? 근데 이제 요 합성함수는 역함수를 먼저 계산해? F를 먼저 계산해? F를 먼저 계산하지, 그치? 여기서 이쪽으로 먼저 갔다가 다시 여기 대응시킨 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 즉 그럼 합성함수를 생각해보면 x가 y로 갔다 합성함수가 이런 거였잖아. f, g라고 하면 요 녀석을 이제 g 서클 f 이렇게 썼었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했잖아, 그치? 그때 그럼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 되는 거잖아, 그치? 합성함수에. 그럼 이제 이 합성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x에서 y로 갔다가 다시 y가 이제 x로 다시 가니까 정의역도 x, 공역도 x가 되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지금 요 합성함수는 얘부터 출발하니까 x에서 출발해서 y로 갔다 그 녀석을 다시 x로 돌리는 거니까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야, 그치? 그러니까 이 ix라는 표현이 뭐냐면 f의 정의역을 집합으로 갖고 있는 항등함수다 이 말이야. 정의역과 공역이 전부 다 x인 항등함수입니다. 됐나요? 정의역도 x, 공역도 x인 항등함수. 즉 봐봐, 여기다 써줄게. 좀 세상 무슨 소리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이 녀석이 f를 먼저 계산하는 거니까 f가 지금 x에서 y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y에서 f의 역함수는 그러면은 다시 x로 이렇게 가야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이 합성함수를 생각해보면 정의역도 x, 공역도 x다 이거야. 됐나요? 항등함수도 항등함수지만 정의역과 공역을 x라는 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항등함수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됐나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f 인버스를 먼저 합성을 시키라는 건 인버스라는 건 y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y에서 x로 가는 f 인버스가 먼저 있고요. 요 녀석을 그 다음에 f를 계산하여라 하니까 x에서 y로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럼 이 합성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y에서 y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요 녀석도 항등함수는 항등함수가 되는데 정의역과 공역이 y인 항등함수다 이런 얘기야,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ix, iy 뭐 요렇게 쓰는데 그냥 이 정도로만 기억해놔도 뭐
나중에 이제 심화 문제 풀 때 이제 그 두 번째 수업 듣게 되면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 정도만 기억해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f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해놔도 충분합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두 항등함수가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함수지만 어쨌든 항등함수가 된다. 이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놓고 기억하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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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다음은 이제 이런 거죠. 어떤 합성함수가 하나 있어요. G, 서클, F라는. X에서 Y로 가는 F라는 함수가 있고요. Y에서 Z로 가는 G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함수를 G 서클 F, F와 G의 합성함수 이렇게 부르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고 해봐.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여기 있는 정의역에 다 다른 원소가 다 다른 데로 가.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겠지, 요 녀석도, 그렇지? 그럼 이제 요 녀석의 역함수를 뭐라고 쓸 거냐? G 서클 F의 전체 이제 역함수잖아, 그렇지? 그 역함수는 그럼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겠지, 그렇지? 그럼 걔를 이제 두 개로 쪼개서 이렇게 왔다가 그 녀석이 다시 이렇게 대응이 될 텐데, 그렇지? 얘를 뭐라고 쓸 거야? G의 인버스라고 쓸 거야, 그렇지? 요 녀석은 그럼 F의 인버스라고 이렇게 쓰겠지. 둘 중에 뭐부터 계산돼? G 인버스 먼저 계산되지. 먼저 계산되는 걸 오른쪽에 쓰잖아, 우리 합성함수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요 녀석은 먼저 계산되는 게 오른쪽에 있어요. 즉 합성함수의 전체 역함수를 시키면 있잖아. 각각 역함수가 취해지되 둘이 순서가 바뀌어요, 그쵸? 순서가 바뀐다. 마찬가지로 3개짜리도 마찬가지야. H 서클, G 서클, F의 전체 역함수도 순서가 바뀝니다.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서클, H 인버스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됐나? 이게 합성함수의 역함수 개념입니다. 빠밤빰빰빰. 자,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더, 마지막 한마디만.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역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하면 그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일 거잖아, 그렇지? 말 그대로 이제 집합 X랑 집합 Y가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거야. X가 원래 선택을 하는 거였고 Y가 선택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그렇지? 역함수는 반대로 Y가 선택을 하는 거고요, X가 선택을 받는 거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원래 함수에서 정의역이었던 녀석이 역함수에선 뭐가 돼 있을까? 공역? 치역?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왜?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역이라고 해도 치역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주로 치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흰색 분필 어디 갔죠? 원래 함수의 정의역은 역함수의 치역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F의 치역의 원래 함수의 치역은 같습니다. 뭐랑? 인버스의 정의역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이만큼이 역함수의 성질이에요. 됐니? 많이 어렵지 않죠, 그쵸? 많이 어렵지 않죠? 거기다가 이제 아까 요 자리에 써져 있던 게 이제 이런 거 있었어요. FA가 만약에 B라고 하면 F 인버스의 B가 A가 된다. 거꾸로도 성립한다. 이제 이런 것까지 같이 잘 써버릇하면 이제 역함수 문제는 사실 많이 어렵진 않아요. 뭐 역함수 식을 구하고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배울 건데, 역함수 문제는 합성함수 단원이 좀 어렵고 역함수는 이제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짠짠짠, 짠짠짠짠짠, 짜란짠짠짠. 뭘 보냐면 우리 188페이지에 보기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보기 4번. 이 문제는 좀 하나 풀고 넘어가요. 188쪽입니다. 자, 집합 X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X바, X는 A 이상.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X에서 이제 Y로의 함수랍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 x-1의 제곱 플러스 1인데
요 녀석이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똑같은 표현 뭐라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라고? 1대1 1대응이어야 돼. 다시 이제 오랜만에 물어볼게. 1대1 대응이 뭐야 그럼?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고 또 거기에다 1대1 함수 그치 1대1 함수여야 돼. 1대1 함수가 뭔데? 정의역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전부 다 다른 곳에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치?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이 A 값이 얼마인지 구하고요. 그때 그러니까 A의 최소값도 구하고요. 집합 Y도 구하랍니다. 됐나요? 됐나요? 봐봐. 원래 지금 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정의역이 만약 실수 전체야. 지금 이거 전체가 다 정의역이야. 그래프가 이만큼 다 그려져 있어. 이러면 이게 1대1 대응이 되나? 안 되지. 그치? 왜? 같은 Y값을 갖는 서로 다른 X값이 존재하잖아. 그치?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주어진 정의역이 뭐 아무리 못해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2차 함수 중에서 이 부분만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얘만 있으면 이거 1대1 대응이라고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치? 그럼 좀 더 그려져 있어. 이만큼. 돼 안 돼? 되지. 여기까지는 이렇게 돼 안 돼? 상관없지. 그치? 근데 꺾여져 올라가기 시작하면 안 돼. 그치? 왜? 똑같은 Y값을 갖는 게 존재해버릴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A, 봐봐. 범위가 X가 A 이상이다 라고 해서 어떤 A라는 기준 오른쪽만 관찰할 건데 그치? 그럼 그 A가 될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 얼마겠어? 1일 겁니다. 그쵸? 딱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여기서 더 왼쪽으로 가면 안 되겠지. 그치? 더 왼쪽으로 가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니까 그럼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요. 그쵸? 자, 그럼 그래프가 이제 1 기준으로 이 오른쪽만 그려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 요 점의 y좌표가 얼마야? 1이지. 그럼 지금 치역이 어떻게 돼? 치역이라는 건 함수값들의 집합이니까 이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야. y값을. 치역이 어떻게 돼? 1, 2, 크거나 같다. 그치? 1 이상이 되지. 그치? 그치? 근데 지금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럼 치역하고 공역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역도 1 이상 이렇게 주어져 있어야 돼. 그치? 반드시. 그래 안 그래? 따라서 이제 그때 집합 y는 y는 1 이상이다. 이렇게 돼야 돼. a의 최소값은 1이고요. 오케이? A의 최소값은 1이고 그때 공역은 치역하고 똑같이 y는 1 이상 이렇게 주어져 있어야 1대1 대응, 즉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게 되게 보기 문제로 있지만 이게 그 센이나 이런 데 비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못 풀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좀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역함수를 그럼 이제 실수 전범위에서 주어진 어떤 1대1 대응인 함수가 있다고 하면 그 함수라는 게 이제 고유의 자기 자신 함수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역함수도 그럼 역으로 대응되는 새로운 함수기 때문에 역함수도 함수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그 역함수의 함수식은 어떻게 생겼나 이것도 좀 찾아봐야겠지. 그렇죠? 자, 역함수 함수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해. 자, 역함수 식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되게 심플해. 말 그대로 역함수가 원래 x, y 즉 정의역과 치역의 역할이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역할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y는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어떤 y는 fx라고 있으면 y랑 x의 역할을 바꿔버리는 거죠.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역할을 바꿨으니까 문자 모양도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얘가 정의역이고요. 얘가 정의역의 원소고요. 얘가 공역의 원소입니다. 오케이? 요렇게 즉 x랑 y의 문자 위치를 바꿔버려요. 알았죠? 문자 위치를 바꾼 다음에 대신에 우리 함수 쓸 때 보통 다 y는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을 다시 y는 이렇게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정리하면 f 인버스 x 뭐 이제 요렇게 표현을 하겠죠. 뭐냐면 x, y 문자 위치 바꾸고요.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정리, y에 대하여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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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y는 fx를 이렇게 쓸게요. fx는 2분의 1x 플러스 3.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랍니다. 일단 1차 함수는 직선. 다른 값 집어넣으면 전부 다 다른 값 나오죠. 그쵸? 그리고 실수 전범위에 y값이 다 나올 수 있지. x에 뭐 y값이 뭐든 찾을 수 있잖아. y값 뭐 100만도 나올 수 있고 뭐 마이너스 1000도 나올 수 있고. 그치? 그러니까 1대1 대응일 거야. 그치? 역함수가 존재할 건데 이 녀석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y는 2분의 1 x 더하기 3 써져 있는 거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게 x, y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오케이? 바꾸고 나서 두 번째 할 건 뭐야? y는 정리해주면 돼. 그냥 y는. 그럼 이게 이제 뭐 2 곱하고 이제 2항하면 2x-6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만 써놓으면 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f 인버스 이렇게 써줍시다. f 인버스 x가 2x-6이다. 이렇게 쓰면 둘이 역함수 관계가 돼 있습니다. 됐나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쵸? 대부분 1차 함수 위주로만 할 거예요. 2차 함수는 이제 저 나중에 28단원까지 배우고 나서 2차 함수 역함수도 그때가 찾을 거니까 일단은 1차 함수 역함수만 잘 찾아도 뭐 전혀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해돼? 채연 이해돼? 이해돼? 하나 더 해볼까? 하나 더? 이번엔 gx라고 해볼까? gx가 3x 플러스 9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보랍니다. 그럼 첫 번째 뭐라고 쓸까 내가? x는 3y 플러스 9 이렇게 쓰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y는 정리해주는 거지. 두 번째 y는 정리하면은 얘 2항에서 3으로 나누면 되니까 3분의 1x 마이너스 3 이렇게 쓰겠죠. 그쵸? 이 녀석이 얘 역함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답은 g 인버스 x 3분의 1x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니? 오키도키? 정원이 오케이? 정원이 정태? 아씨 헷갈려. 명절 지나고 나니까 또 처음 본 애들 같아. 자, 얼굴이 또 구분이 안 돼. 뭐 역함수 구하기면 어렵지 않죠. 거기 189쪽의 아래쪽에 뭐 f 인버스의 정의역은 f의 치역, f 인버스의 치역은 f의 정의역 뭐 이런 것도 써져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이제 191쪽 볼게요. 191쪽에 이제 문제들을 하나씩 좀 풀어서 당겨 볼게요.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역함수는 휴. 아이고. 지금 중학생들은 거의 다 시험이 끝났죠. 중3들은 지금 고1들은 이제 막 시험이 시작했어요. 내일부터 시험 보는 학교도 있어요. 진짜 최악이야. 추석 연휴 다음 날부터 어떻게 시험을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랑 이제 늦게 보는 학교는 이제 10월 23일까지 시험을 봐. 어우씨, 큰일 났어. 자, 25-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짱짱 쉬운 문제. 기본 문제 25-6번. 자, fx가 지금 x에서 2x로 간다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게 fx가 2x다. 지금 얘는 요 녀석이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쵸? 이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 gx. 그럼 gx는 함수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3번 hx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1번 뭐 걔 4개를 각각 구하여 뭐 적의 됨을 확인을 하래. 요 녀석 지금 f 인버스도 구하고요. g 인버스도 구하고요. 그 다음에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도 구하고요. 그 다음에 g 서클 f도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g 서클 f의 전체 역함수도 다 구하랍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실제로 똑같이 계산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라. 뭐 요런 거예요. 자, 볼게요. f 인버스 구하기 쉽습니다. y는 x, y는 2x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xy 문자 위치 바꾸면 뭐라고 쓸 거야? x는 2y 뭐 이렇게 쓸 거니까 y는 정리하면 어떻게 돼? 얘가? 2분의 1x 뭐 이렇게 될 거야. 마찬가지로 이제 이 녀석도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써져 있는 거니까 xy 위치 바꾸면 뭐라고 쓸 거야? x는 y 플러스 1 이렇게 쓸 거니까 이 녀석이 그럼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세 번째 요 녀석은 이게 지금 F 인버스 안에 괄호 하고 G 인버스 X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즉, 요 안에 얘가 들어가는 거야. 그치? X-1이. 따라서 2분의 1 괄호 X-1 이렇게 되겠지. 그치?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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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합성함수 이거 오랜만에 해가지고.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 안 되는 분 빨리 물어봐. 빨리 물어봐. 너 저 사실 지난 시간에 저 합성 저 왜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뭐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다음. 자, 그럼 요 녀석 구해볼게요. 그럼 G, 서클, G 괄호 fx 이제 이렇게 될 거니까 요 녀석은 처음 함수 2x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그럼 식이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문제가 얘는 그럼 요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래. 그치? 이게 지금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을 그럼 xy 위치 바꾸면 x는 2y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뭐 2항에서 2로 나누면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나오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같아 달라? 같아요. 그래서 요 녀석이 성립한다. 뭐 이 성립하는 걸 그냥 예를 한 가지 보여준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두 번째 문제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보면 지금 hx가 주어져 있지 않은 함수인데 요 hx를 구하시오. 이제 이게 문제거든.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서클 h 요 녀석이 f가 된답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 저 앞에 합성함수에서 뭐 이런 문제 있었어. f 서클 h가 뭐 g가 되는 h를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 기억은 안 나겠지만 우리 내신 대비 시작하기 전에 합성함수 우리 앞단어 25단원의 기본 문제 앞에 이런 문제가 있어. 기본 문제 25-3인가? 여기 있네. 기본 문제 25-3번 문제 보면 얘네 둘 줘놓고 뭐 합성시켜서 h가 얘가 되도록 하는 h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사실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역함수를 배우고 나서 이제 역함수 성질을 좀 쓰면 조금 쉽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봐봐요.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똑같아. 만약 같은 함수야. 그러면 어떤 새로운 h라는 함수에 f를 합성하고 똑같은 h라는 함수에 g를 합성해도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뭐 얘 둘이 똑같고 h도 원래 똑같은 건데, 그치? 같을 거야. 이해돼? 즉 지금 요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은 함수다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양변에 같은 녀석을 합성을 시킬 거야. 뭘 합성을 시킬 거냐면 첫 번째는 f를 하나씩 왼쪽에다 합성을 시킬 거야. 이렇게 요렇게 예. 아까 전에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뭐가 된다?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항등함수가 된다고 했어요. 알았죠? 왜 항등함수를 만들까? 저 앞에서 항등함수 합성 얘 하면 뭐가 될까? F. 즉 항등함수는 합성을 하나마나 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요 녀석을 항등함수로 만들어 버리면 항등함수는 어떤 녀석이랑 합성을 하나마나예요. 그쵸? 그러니까 남는 게 G 인버스 서클 H가 F 서클 F 뭐 이렇게만 남아. 그치? 그럼 남은 거에 또 뭘 하냐? G를 이렇게 하나씩 합성을 시킬 거야. 왼쪽에 또 이제 G를. 이게 합성함수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지? 왼쪽에 합성을 시켜줘야겠지.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됐나요? 그럼 또다시 요 녀석이 뭐가 돼? 항등함수가 되고 항등함수는 합성시키나? 마나. 그치? 그러니까 뭐만 남아? H만 남아. 됐나요? 그럼 나는 그냥 요 함수만 구하면 돼. 됐어요? 됐어요? 근데 요 녀석 아까 구하지 않았나?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지금 이게 F를 요 안에다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F를 요 안에 집어넣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 2x 집어넣으면 돼. 즉 2 괄호 2x 플러스 1이니까 답이 얼마? 4x 플러스 1이 내가 찾는 hx다. 이런 겁니다. 그럼 a는 4고요. b는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우리 물론 역함수식 구하는 거 배워서 역함수 어렵지 않고 그대로 합성시켜도 h가 뭔지 찾을 수 있거든. 왜 그냥 ax 플러스 b 이렇게 놓고 막 합성시켜. 또 답은 나와. 알았지? 근데 역함수식 구하기가 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함수식이 복잡해지면 역함수식도 구하기가 좀 복잡할 거거든.
그래서 역함수를 찾지 않고 역함수의 성질을 이제 주로 많이 이용을 해서 계산을 많이 합니다. 알았죠? 됐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뭐 이런 겁니다. 됐니? 됐니? 응. 짠. 뭐가 주머니? 뭐야? 다음. 자, 볼게요. 25-7번.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진짜 어렵지 않아요. 기본 문제 25-7. 빰빰빰빰빰빰빰. 자, fx가 지금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다들 보고 있죠, 그쵸? 뭐 필기할 것 좀 필기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지, 그치? 좀 안 그러고 있는 사람이 뭐 보이는 것 같아서 ax 더하기 b. 지금 요렇게. ax 더하기 b 주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f 인버스 뭐라고? 1이 0이다 주어져 있고요. f 0이 3이다. f 서클 f의 0이 3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 b 값을 구하세요인데, 물론 얘 역함수 구할 수 있어. 그냥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놓고 x, y 위치 바꿔서 y는 다시 정리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여기 봐봐요. 요 녀석을 f 몇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뭐라고? f 0이 1이다. 즉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몇 나온다? 1 나온다. 그럼 b가 얼마? 요렇게 됐어요? 그럼 봐봐라. 얘도 요 녀석이 지금 f 괄호 f0이잖아. 그치? 얘가 얼만데? 1. 그러니까 얘가 f1이잖아. f1이 얼마다? 3이다.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는데 a는 얼마? 2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역함수는 실제로 식을 많이 구하지 않아요. 요 역함수의 성질들 이용해가지고 그 원래 함수의 함수값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요. 오케이? 됐나요? 역함수는 식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역함수 식을 어쩔 수 없이 구할 수밖에 없을 때, 역함수 식을 구한 걸 답을 쓰래? 뭐 f 인버스 x를 구하세요. 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역함수 식을 구해야겠지 그때는. 그치? 그런 상황 아니고는 대부분 함수값을 뭐 역함수의 함수값이 어쩌고 저쩌고 있는 문제는 다 원래 함수의 함수값으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고. 알았죠? 오케이? 그게 훨씬 더 편하니까. 그게 훨씬 더 편하고 쉽고 뭐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도 여기다 풀 수 있으려나? fx가 마찬가지로 ax 더하기 b라고 하는데, 문제에 fx의 역함수 gx가 존재하는데, 즉 gx가 지금 fx의 역함수래. 오케이?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2가 y는 fx 그래프 위에 점이면서 y는 gx 그래프 위에도 있대요. 그쵸? 그래 안 그래? 즉 1,2가 있잖아. 원래 함수 위에 점이래. y는 fx 위에 점이라니까 f에다 1 집어넣으면 몇 나온다? 2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치? 역함수도 g에다가 1 집어넣으면 몇 나온다? 2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치? 됐나요? 그러니까 1,2를 지난다는 건 x가 1이면 y가 2라는 얘기니까. 됐니? 그럼 여기 잘 봐. 이 녀석 보면 g가 뭐랑 똑같다고? f 인버스랑 똑같다고. f 인버스 1이 뭐가? 2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 녀석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f 2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즉 원래 함수값 두 개를 찾았다고. 그럼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a값 b값을 찾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지? 됐나요? 즉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가면 되게 편합니다. 만약에 f 인버스 x가 역함수가 a, b를 치나요? 라고 하면 역함수는 원래 함수, 역함수는 어디를 지나겠어? b, a를 지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왜? 원래 함수에 봐봐. 역함수가 1,2를 지난다 했더니 원래 함수가 2,1을 지난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그치? 이걸 좀 정리해 놓으면 문제 풀 때 좀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둘이 순서가 바뀌어도 f가 a, b를 지나면 역함수는 b, a를 지난다. 이렇게 거꾸로 기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니? 뭐 이렇게 풀면 a값, b값은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빠밤빰빰빰. 신발 좀 지워볼까? 아이고.
휴. 기본 문제 25-8번. 1보다 큰 실수 전체의 집합. A에서 A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fx가 3x제곱 빼기 2고요. gx가 2분의 1 괄호 x 플러스 1 뭐 이렇게 주어져 있답니다. 자 볼게요. g 인버스 10의 값을 구하시오. 자, 네,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역함수의 10의 함수값을 찾으래. 첫 번째는 역함수의 식을 찾는 방법이야. 그냥. 자 볼게. 이 녀석이 지금 y는 2분의 1 하고 x 플러스 1이니까 이 녀석 역함수를 찾아보면 뭐라고 쓸 거예요? 여기 맨 처음에 x는 2분의 1 y 플러스 1이니까 2 곱해서 이제 2항하면 y는 2x 마이너스 1이고요. 그쵸? 이 녀석이 지금 g의 역함수잖아. 그치? 됐나? 그럼 이 녀석의 10의 함수값 구하라니까 여기다 10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답이 얼마?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식을 찾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자 g 인버스에 10을 내가 a라고 해볼게요. 그럼 나는 a 값만 찾으면 돼. 그래 안 그래? 이 녀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g a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여기다 a를 집어넣는 거지. 2분의 1 괄호 a 플러스 1이 얼마다? 10이다. 1차 방정식 다 풀 수 있겠지. 그치? 이 1차 방정식 풀어도 똑같이 19라는 답은 나올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 어떻게 찾아도 뭐 굳이 상관없으나 나는 거의 열의 업 이렇게만 찾아요. 왜냐면 누차 말하지만 1차 함수 역함수 찾기가 되게 쉽거든. 그러니까 역함수 찾아도 상관없는데 이런 문제는 별로 없을 거야. 앞으로 너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식이 복잡하고 그런 애들이 훨씬 더 많을 거야. 알았지? 그래서 식을 뭐 못 찾는 건 아니나 식을 찾지 않고 풀 때 훨씬 더 빠를 때가 더 많아서 나는 그래서 이제 거의 열의 아홉 뭐 이렇게 찾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아유 마이크가 계속 잠깐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오,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 뭐가 함수가 막 4개나 합성돼 있고 막 역함수 기호도 써져 있고 그 다음 함수값을 구하래. 2번. 이런 문제가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 자, 봐봐. 엄청 쉬워. 사실 있잖아.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있잖아. 내가 잘 가르쳐가지고 이제 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이해가 쉬워. 인상 펴? 왜 인상을 쓰고 있어? 자, 인상 팍 쓴다, 너 윤서야 너.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런 표현이야? 요 녀석의 함수값을 구하랍니다. 아까 전에 이제 역함수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우리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각각 역함수 시키면서 순서가 바뀌죠. 그쵸? 이렇게 순서를 바꾸자고 했지. 그치? 이걸 좀 이용을 해야 돼. 자, 그럼 요 녀석을 그럼 먼저 각각 역함수를 정리를 하면 뭐라고 쓸 거냐? F 서클 뭐부터 쓸 거야 그럼? F 인버스부터 쓸 거고요. G 인버스 쓸 거고요. F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그럼 이제 얘가 뭘로 바뀌어? 항등함수로 바뀌어. 그치? 항등함수는 있으나 마나요.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좀 짧아졌지. 그치? 그럼 이제 이 녀석이 G 인버스 괄호 F2잖아. 그치? 그럼 F2가 얼마야? 얘가 10이야. 그치? 그래서 G 인버스 10이 되고요. G 인버스 10은 1번 문제였죠. 그쵸? 그러니까 답이 얼마다? 19다. 이런 문제입니다. 됐나요? 뭐 4개짜리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인버스 각각 분배해놓고 항등함수 되는 거 없애고 나면 굉장히 간단하게 바뀐다라는 거죠. 준영이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다음 페이지까지 하고 좀 쉽게 해요. 알았죠? 좀 쉽시다. 아, 힘들다. 힘들어요. 졸라 힘드네. 자, 다음. 자, 뭐 역함수 성질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빠바바밤빰. 와. 25-9번. 우리 봐봐. 저기 그 앞에 25-3번 문제 봐봐. 25-3번 문제랑 25-9번 문제랑
지금 25-3번 문제의 2, 3번 문제랑 25-9번 문제의 2, 3번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뭐 어떻게 합성돼서 뭐가 되는 뭘 구하래. 그치? 그런 문제잖아. 근데 이제 어떻게 푸는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25-3번 문제가 25-3번의 3번 문제가 좀 되게 어려웠거든. 근데 이제 역함수를 좀 배우고 나면 똑같은 문제인데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알았지? 훨씬 쉽게 느껴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25-9번을 푸는 왜 25-G라고 쓰는 거야? 뭐야 이거. 25-9번을 푸는 방법으로 25-3번도 똑같이 풀면 풀릴 거예요. 알았죠? 풀립니다. 자, 25-9번 볼게요. 자, fx가 x-2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gx는 2x 더하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1번 f 인버스 x를 구하랍니다. f 인버스 구하려면 이 녀석 뭐라고 쓸 거야? y는 x-2니까 위치 바꿔 쓰면 x는 y-2고 y는 정리하면 어떻게 돼 얘가? x 플러스 2 뭐 얘까지는 간단하게 찾을 수 있고요. 그쵸? 자, 두 번째 h랑 f랑 합성해서 g가 되도록 하는 이 녀석을 구하래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좀 없애고 싶어. 얘를 h랑 붙어있는 녀석을.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하는 f 인버스를 합성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g의 오른쪽에 이렇게 합성을 시켜줘요. 그럼 얘가 뭐가 돼? 항등함수 없어. 됐나요? 네. 그럼 h가 얘라는 거예요. 지금 그치? 얘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이 녀석이 g 괄호 f 인버스 x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gx에다가 f 인버스를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즉 gx에다가 이 녀석을 대입하면 돼. 그치? 됐나요? f 인버스를 따라서 요 식이 2 괄호 x 더하기 2하고 플러스 1이어서 답이 2x 더하기 5가 내가 찾는 hx다 요런 겁니다. 됐나요? 요게 2번 문제. 어렵지 않죠, 그쵸? 근데 대신에 역시나 이제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합성시켰는데 얘네들이 위치가 바뀌어서 써져 있고 이러면 답이 틀려요.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를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니까 위치만 좀 조심해주면 돼. 오른쪽 걸 없애고 싶으면 오른쪽에. 두 번째 문제는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어. 세 번째 거는 F랑 K랑 합성시켜서 마찬가지로 G가 되는 요 K를 KX라는 함수를 구하세요인데 이번엔 F가 왼쪽에 붙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왼쪽에다가 F 인버스를 하나씩 이렇게 붙여놔야 이렇게 해놔야 이렇게 해놔야 얘가 항등함수가 돼서 없어지겠지. 그치?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요 녀석은 F 인버스 안에 GX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F 인버스의 요 자리에 GX를 집어넣어라 이 얘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이 2X 플러스 1 더하기 2 해서 답이 2x 더하기 3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답이 다르게 나오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거 kx는 2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역함수가 존재하는 녀석들은 이 역함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풀면 함수값을 이렇게 함수식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많이 어렵지 않죠. 그렇죠? 많이 어렵지 않죠. 자, 25단원 연습 문제는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빼고 푸는 문제를 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푸는 문제를 8번, 9번을 빼고요. 13, 14, 15도 빼세요. 좀 어려운 이 단원이 이제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들이어서 8번 문제는 아예 안 하고 넘어갈 거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다음 시간에 다른 거 질문 받고 나머지 문제는 내가 풀어줄 거예요. 알았죠? 나머지 8번 문제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찾는 이제 그런 문제들은 많이 어려워. 역함수 단원에서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 단원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도 지금 곧 있으면 2주 있다 시험 본 애들도 아직도 잘 못해요. 아직도 잘 못합니다. 좀 많이 어려운 개념이라 지금 괜히 했다 머리 아프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만 잘 기억해도 내 생각에 충분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쪼까 쉴 겁니다. 좀 쉬었다가 26단원 넘어가서 계속 이어서 해봅시다.
자, 얘들아. 얘들아. 자, 26단원인데 원래 이 단원은 다른 책에는 단원 편성이 돼 있지 않은 정신 차려. 다른 책에는 이제 단원 편성이 돼 있지 않은 단원입니다. 26단원이라는 다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센이나 뭐 일품이나 이런 문제집들 보면 거기에는 없어요. 없으나 좀 필요한 개념들이 필요한 배워야 할 것들이 거기에 좀 들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좀 필요한 것들만 좀 배우고 넘어갈 겁니다. 사실 거의 다 배울 건데 거의 다 배울 거예요. 어디까지 할 거냐면 26단 미리 얘기해 줄게요. 오늘 다 할 건 아니지만 여기 218쪽까지 간단한 3차 함수의 그래프 이것 빼고는 다 할 겁니다. 간단한 3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것만 하고 넘어갈 거고요. 나머지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2장 빼고 나머지는 다 한다는 얘기야. 26단원이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다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서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1차 함수 그래프가 이 녀석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역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는 정의역이 실수 전범위인 함수일 거잖아. 그치? 실수 전범위인 함수에서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야? 좌표평면을 표현을 했을 때. 지수 왜 화났어? 화났어? 인상 좀 피고 좀 졸려? 아유 웃자고 한 얘기야. 자, 웃자고 한 얘기야. 뭐라 한 거 아니고. 어떤 모양이야 그래프가? 1차 함수, 그러니까 1차 함수가 어떤 모양? 1차 함수 뭐야 이거 지금? 어떤 모양이야? 직선의 형태야, 그치?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기울기가 양수일 땐 다만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는 그래프이고요, 그쵸? 이제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이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겠지, 그치? 기울기가 0일 때는 사실 이제 x가 없어지니까 그때는 1차 함수가 아니겠죠, 그쵸? 그래서 기울기라는 게 요때가 이제 기울기가 0인 상태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즉 그래서 두 개의 1차 함수 그래프를 보면 너희가 어떤 녀석이 그래프가 더 큰지 작은지는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했었는데 그냥 간단히 봐봐. 뭐 요런 녀석이 있고요. 이렇게 4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것은 뭐일까요? 1번, 2번이고요. 기울기가 음수인 게 3번, 4번이겠지. 그치? 그럼 1번, 2번 중엔 누가 더 기울기가 클까요? 1번. 3번, 4번 중엔 누가 더 기울기가 클까요? 3번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의 순서가 1번 녀석이 제일 크고요. 2번 녀석 기울기가 그 다음 크고요. 기울기가. 얘네 둘은 0보다 큽니다. 그치? 양수죠. 기울기가. 그 다음 3번부터는 음수인데 3번보다는 4번이 더 기울기가 커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쵸?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또 1차 함수에서는 이제 뭘 좀 잘 찾아줘야 하냐면 고정점을 좀 잘 찾아야 합니다. 고정점.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식이 y는 기울기 m의 괄호 x-x1 더하기 y1 이제 요렇게 식을 세웠단 말이야.
오케이?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으나 요 식을 그럼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기울기가 몇이 들어가든 x1, y1은 지난다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뭐 2가 되든 3이 되든 4가 되든 x1, y1은 지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요런 식. 자, 이런 애들을 보면 기울기가 m이고요. 몇 컴마 몇을 지난다? 마이너스 1,3을 반드시 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런 것들을 뭐 어렵진 않으나 다시 한번 좀 주지시키자는 목적에서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실수 전범위 그려놓고 우리 문제들에선 보통 범위가 이제 제한돼서 나올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프를 관찰했을 때 뭐 함수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뭐 함수값이 다 양수가 돼야 된대. 뭐 그때 조건이 무엇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야. 자, 문제 한 2개만 다음 페이지 봐봐. 풀고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26-1번 볼게요. 좀 지우고 26-1번. 가볍게 들으면 됩니다. 1차함수. 왜 1차함수가 왜 나오냐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는 함수들이 나와서 1차함수에다가 이제 절대값 씌웠을 때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우려고 이제 미리 좀 나오는 것 같아. 자, 보면 함수가 y는 2mx 마이너스 m 더하기 3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고 1번 문제는 요 범위에서 y의 값이 항상 양수. 자, y의 값이 항상 양수래. 자, 그럼 어떤 함수 위에 점을 봤을 때 그 점의 y좌표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은 이제 y좌표가 0인 순간이 x축 위고요. 그쵸? x축 아래쪽은 3, 4분면, 4, 4분면 이런 데는 y좌표가 다 음수잖아. 그치? 그럼 y값이 항상 양수라는 건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어때야 돼? 위에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지. 그치? x축하고 만나는 거 돼? 안 돼? 만나는 것도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볼게요. 근데 그래프를 전부 다 관찰하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래프를 좀 관찰을 해보래. 알았지? 즉 지금 얘가 정의역인 겁니다. 알았지? 자, 볼게요. 요 녀석은 2m으로 묶으면 앞에 거 두 개를 x 빼기 뭐가 남아? 1이 남아? 2분의 1이 남지 않아? 이렇게? 2분의 1, 3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요 녀석은 기울기가 얼마야? 지금 기울기가 2m이고요. 반드시 몇 컴마 몇을 지나? 2분의 1, 3을 지나고 있습니다. 됐나요? 2분의 1, 3을 반드시 지납니다. 자, 볼게. 그럼 어딘가 x축이 요렇게 있고 y축은 뭐 따로 그리진 않겠어요. 여기가 여기를 뭐 2분의 1, 3이라고 해보죠. 2분의 1, 3인데 그래프를 그럼 어딘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내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만큼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알았지? 요만큼 그래프를 좀 더 넓게 그려보면 됐어요. 자, 그럼 봐봐.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 있어. 지금 이 정도. 양쪽 끝은 포함해? 포함 안 해? 포함 안 해. 요렇게 그려져 있으면 지금 요 그래프는 항상 y값이 양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없나? 있어 없어? 있어. 그치? 왜 모든 점이 전부 다 x축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럼 얘보다 기울기가 좀 더 커져도 돼? 안 돼? 조금 더 커져도 될까 안 될까? 조금 더 커진다는 건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여기는 무조건 지나야 돼. 지금 알았지? 이것까지는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봐봐라. 잘 안 보이니까 다 치워. 요런 건 될까 안 될까? 봐봐. 근데 마인 양 끝점 포함해야 안 해? 빵꾸 뚫려 있지. 이렇게. 그럼 지금 이 분홍색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거야, 얘가?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는 거야? 그렇잖아. 요 점을 제외하는 거니까. 그치? 요 점 바로 위에 있는 지점부터만 함수 위의 점이라고 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질문이야. 그럼 얘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그치?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요때가 지금 요때가 기울기가 최대라는 거야. 됐나요? 왜 여기서 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안 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 그래프가 더 내려갈 거 아니야. 그치?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최대값은 찾았고요. 최소값은 뭐 이렇게 되면
되지, 그치? 더 줄어도 되겠지, 그치? 언제까지 줄일 수 있냐면 그럼 요 점을 요렇게 지날 때 요렇게 지나는 것까지는 된다는 거야. 이거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니까 돼, 안 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요때가 기울기가 최소일 거야, 그치? 자, 그럼 요 점을 지나진 않지만 요 상황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0이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0에 빵꾸 뚫려 있지만 이 점을 지날 때 기울기가 최대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2분의 1,3하고 마이너스 1,0하고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2분의 1 빼기 1분의 3 빼기 0 하면 되겠지, 그치? 요거 기울기 구하면 얼마 나와? 2 나오지, 그치? 이게 기울기가 최대값이고요. 기울기 최소값은 요 지점이 지금 1,0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역시나 이제 2분의 1,3하고 1,0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지.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고 이거 하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6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됐나요? 기울기의 범위가 마이너스 6 이상 2 이하여야 되는데 기울기는 지금 2m이죠. 그쵸? 기울기는 2m이니까 답이 마이너스 6 이상 뭐가? 기울기가 그 다음 몇 이하? 2 이하다.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점에다 점 하나 박아놓고 왔다 갔다 이렇게 시켜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고 어디서부터 안 되는지. 오케이, 됐나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지점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좀 판단하려면 극단적인 상황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꼭 해봐야 합니다. 알았지? 이거를 안 해보면 여기다 등호를 넣어야 되는데 빼고 빼야 되는데 넣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다. 얘가 첫 번째 문제의 답입니다.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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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양쪽 끝에 등호가 생겼네. 요렇게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로 주어져 있고요. y가 양수인 값과 음수인 값을 모두 갖는답니다.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위에도 있어야 하고 x축 아래에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겠네. 그치? 그래 안 그래? x축 위에도 있어야 하고 x축 아래에도 있어야 되는데 자, 똑같이 여기가 이제 2분의 1,3이에요. 여기가 이제 2분의 1,3이고요. 자, 어딘가 마이너스 1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1이 이렇게 있으면 그럼 x축과 y값과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동시에 갖는다는 게 x축 위쪽과 아래쪽을 둘 다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거는 양쪽 끝도 포함이니까 이렇게 양쪽에 이제 색칠이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얘보다 조금 더 기울기가 작아져도 돼, 안 돼? 되겠지, 그치? 이 점에 고정시켜 놓고 돌려야 돼.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냐면 요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볼까요? 자, 질문이야. 요 상황은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지금 x축 아래쪽에도 그래프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모두 갖는다라는 게 x축 위쪽에도 있어야 되고 아래쪽에도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요 지점은 위에는 있지만 아래는 없잖아. 그치? 요 녀석은 제외를 하고 요 때보다는 커져야 되는 거야. 그치? 됐나요? 됐나요? 요 녀석을 제외하고 요 때보다 커져야 합니다. 근데 아까 요 때 되는 거 기울기가 얼마였어? 2였지, 그치? 이때가 기울기가 2였고요. 두 번째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x축 아래쪽까지 내려가야 되잖아, 그래프가. 그치? 그럼 요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요때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안 되고 요때보다 더 작아져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때 기울기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6이었어. 요때 기울기가 2였고요. 그쵸? 그러면 기울기가 2m인데 그 값은 2보다 커지거나, 그치? 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6보다 작아져야 된다. 요렇게 식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쵸? 됐나요? 양수보다 크거나 음수보다 작은 거니까 따로따로 써줘야겠지. 그치? 따라서 우리 문제의 답은 m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빰빰 그래프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26-2번 볼게요. 왜 윤서 왜 화났어? 왜 화났어? 자, 볼게요. 다음 페이지 어려워요. 알았죠? 자, 볼게요. 자, 어려워. 26-2번. 이게 다 아는 1차 함수 다 아는 것 같은데도 막 전혀 새로운 이상한 문제들이 막 나오죠. 자, 정의역이 지금 1 이상 3 이하인 어떤 1차 함수가 있고요.
치역이 1 이상 5 이하래.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고요. 치역이 이렇게 될 때 함수는 y는 ax 더하기 b가 되도록 하는 a랑 b 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봐. 요 왼쪽 지점이 1이고요. x좌표가. 오른쪽에 x좌표가 3이겠지. 그치? 1부터 3까지만 그리는 거니까. 그치? 그럼 봐봐라. 요 점들의 y좌표가 전부 다 치역이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치역이 1부터 5까지여야 된다는 말이 요 점의 y좌표가 얼마? 1이어야 되고 제일 위에 있는 지점의 y좌표가 얼마? 5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요 점이 몇 컴마 몇이란 얘기야? 1,1이란 얘기고 요 점이 몇 컴마 몇이란 얘기야? 3,5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거 가지고 A값, B값 찾을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런 것만 있냐?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을 거잖아. 그치? 그 기울기가 음수여서. 그럼 요 왼쪽 지점 X좌표가 1이고요. 오른쪽 X좌표가 3이야. 그치? 근데 지금 이 점의 Y좌표들이 치역인데 그럼 요 아래쪽에 있는 Y좌표가 얼마여야 돼? 얘가 1이고요. 위에 있는 Y좌표가 얼마인 거예요? 지금 5인 거니까 요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는 얘기야? 3,1이라는 얘기고요. 요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는 얘기야? 1,5라는 거니까 그때 대입하면 또 다른 A값, B값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답이 두 쌍으로 나옵니다. 알았지? 오케이? 기울기가 이때는 이제 기울기가 양수일 때고요. 이때는 기울기가 음수일 때입니다.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둘 다 구해야 하고요. 오케이? 근데 실제로 나오는 많은 문제들에서는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통 주어져 있습니다. 알았지? 양수라고 하면 요 상황만 생각하면 되고 음수라고 하면 요 상황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지원이? 오케이? 오케이. 뭐 어렵지 않죠. 여기는 이 페이지는 많이 어렵지 않고 26-3번 그냥 버려요. 알았죠? 버리고요.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배울 때 배우시면 됩니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이 녀석도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200페이지에 별표 한 5,000개 쳐놓고요. 졸라 어려움 뭐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알았지? 졸라 어려움. 자, 빼놓고 할 겁니다. 자, 201페이지 절대값 기호가 있는 방정식의 그래프인데 이 녀석은 별표 해놓고 별표 한 3,000개 정도 쳐놓으면 됩니다. 졸라 덜 어려움. 이게 좀 말이 이상하네. 졸라 어려운데 합성함수 그래프보단 좀 나을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은 모르면 좀 힘들어요. 모르고 넘어가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사실 수학하에서 정식으로 처음 나오지만 너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데도 알아두면 좀 필요합니다. 이걸 모를 때랑 알 때랑 문제 풀이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절대값 기호가 있는 방정식의 그래프.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이것만 할 거예요. 절대값 그래프가 있는 방정식의 그래프. 이것만 딱 하고 수업을 끝낼 겁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진짜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 반절 정도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이건 너무 무시하는 건가? 아니야. 다 기억할 수 있어. 물론 다 기억할 수 있는데. 우리 절대값 기호를 보면 그 앞에서 수학상에서 절대값 기호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어? 너희는 우리 수학상에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 부등식들 문제가 나왔었거든. 니네는 기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거야.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거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어? 범위를 나눴어. 어떻게 나눴어? x가 1 크거나 작거나로 하면 안 되는데 절대값을 나눌 땐 자, 절대 이걸 어떻게 나눠도 굳이 상관없으나 애들이 이걸 너무 헷갈려서 나는 그냥 이렇게 나누라 그래. 이상과 미만으로. 오케이? 이상과 미만. 이상과 미만으로 나눕니다. 절대값을. 범위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누면 있잖아. 1000개 중에 999 1000개 중에 999 맞죠? 1000개 중에 999개는 맞출 수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뭐 미만과 뭐 그 초과와 이하 뭐 이렇게 나눠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진짜로 1000개 중에 999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상 미만으로 나눠도 되면 뭔 말이냐면 0이 되는 x값이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x가 1 이상 1 미만 이렇게 나누라는 거야. x가 1 이상일 땐 요 녀석이 어떻게 나왔어? 절대값이 그대로 나와 반대로 나올까? 그대로 나와. 이렇게 풀면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는데 봐봐. 범위 안에 있어 없어? 없어. 답 안 돼. 오케이? 둘째, x가 이제 1보다 작아. 그럼 얘네가 그대로 나와 반대로 나와? 부호가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얘 풀면 x가 마이너스 4분의 1. 이 범위 안에 있어 없어? 있어. 얘는 답이 요 하나야. 답이 둘 다 나올 수도 있어요. 알았죠? 문제마다 좀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대값 기호를 보면 기본적으로 범위를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쵸? 그쵸?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성질을 가지고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절대값 기호가 있는 함수 방정식의 그래프들을 그릴 건데 그럼 맨 앞에 이제 나와 있는 기본 성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절대값이라는 게 어떤 a의 절대값이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 녀석은 언제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a가 0 이상일 때는 a라고 이렇게 쓸 거고요. 그쵸? a가 이제 0 미만일 때는 마이너스 a라고 쓸 겁니다. 알았지? 왜 이런 이유는 사실 절대값은 반드시 0 이상인 값만 나와야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a가 음수일 땐 마이너스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제 부호를 붙여서 나와야 양수라고 쓸 거니까. 그치? 이렇게 부호를 바꿔서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 써져 있는 거 하나씩 써보면 어떤 녀석의 절대값은 반드시 0 이상이죠. 그쵸? 두 번째는 뭐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은 그냥 a의 절대값이나 똑같아요. 그쵸? 또 어떤 녀석 a를 절대값을 제곱시키는 건 절대값 없이 제곱시키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치? 그 다음 두 녀석의 각각 절대값이 있어서 곱해지는 거. a의 절대값 곱하기 b의 절대값은 두 개를 곱한 다음에 그냥 절대값 한 번만 씌워도 상관없고요. 그쵸?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요 녀석 절대값이 따로따로 더해져 있어서 더한 건 요 녀석과 언제나 똑같진 않습니다. 알았지? 똑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습니다. 두 개가 언제나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지? 곱셈 나눗셈일 때만 절대값을 합쳐서 쓸 수 있어요. 오케이? 나눗셈도 뭐 b의 절대값분의 a의 절대값 이렇게 돼 있으면 전체 b분의 a의 절대값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곱셈이나 나눗셈에 대해서는. 오케이? 뭐 다 알고 있는 절대값 성질이죠. 그쵸? 자, 요 녀석을 가지고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걸 배울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가 뭐냐면 y는 절대값 x. 이 녀석은 외워야 하는 녀석입니다. 외워야 돼요. 굉장히 간단한 녀석이에요. 자, 그럼 이 절대값 x를 보면 얘가 범위가 두 개로 나눠질 거야. 어떻게? x로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 x로 나올 때가 있겠지. 그치? 언제 x로 나온다고? x가 0 이상. 그 다음 마이너스 x로 나올 때는 x가 0 미만.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자, 이 무슨 말이냐면 x가 0 이상인 부분에는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라. 요런 얘기고요. 오케이? 지금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려라 이겁니다. y는 x 그래프 모르는 사람,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 모르는 사람 있어 없어? 없죠. 그쵸? 자, 볼게. 그래프가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근데 이 y는 x 그래프를 어디다만 그리라고 하냐면 x좌표가 0 이상인 부분만 봐봐. 여기 x좌표 0 이상이야? 이 함수 위에 점 중에 여기는 0 이상이야? x좌표 맞잖아. 그치? 여기는 0 이상이야? 맞잖아. 즉 요만큼만 그리라는 얘기야. 얘는 없는 거야. 알았지?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이 점들 중에서 x좌표가 0보다 작은 거, 요 부분이지. 그치? 요 부분이 지금 x좌표가 음수잖아. 여기 지금 x좌표 양수잖아. 그치? 지금 함수 위에 점을 보면 지금 x좌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x좌표가 0 미만인 부분만 그려라 이런 겁니다. V자, 원점에서 V자 모양으로 꺾여진 그래프고요. 요 녀석 기울기는 얼마? 그니까 1. 요 녀석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1인 상태겠지. 그치? 조금 뭐 변형시켜보면 이제 요런 애들. y는 2의 절대값 x. 요런 애들. 요런 애들도 마찬가지야.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x가 그대로 나오게 되면 2x가 되고 x가 반대로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그치? 그럼 요 녀석은 x가 0 이상일 때고요. 요 녀석은 x가 0 미만일 때일 겁니다. 됐나요?
마찬가지로 이제 y는 2x 그래프를 y는 2x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건데, 그치? 그 녀석을 0 이상인 부분만 그리래요. 됐나요?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는 또 이렇게 생겼을 건데 그걸 0 미만인 부분만 그리랍니다. 됐나요? 그럼 요 기울기 얼마? 2. 요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뭐 두 개밖에 안 그려보긴 했지만 규칙이 좀 대충 보이나요? 규칙이 좀 대충 보이나요? 그럼 y는 3 절대값 x인데 요 녀석은 그럼 좀 조그만하게 그릴게. 요렇게 생겼겠지? 기울기 얼마? 요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치? 자, 그 다음 그럼 요런 애들도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볼까요?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얘는 우리가 저 앞에서 배웠던 도형의 이동을 좀 생각하면 편합니다. 우리 어떤 도형을 있잖아. x축 대칭시키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쵸? 그렇잖아. 요 녀석을 x축 대칭시키면 요 앞에 그럼 마이너스 y가 됐겠지. 그걸 다시 정리한 게 이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요 녀석, 아까 전에 요 녀석이 이제 V자로 생긴 거 있잖아, 그치? 그럼 요 녀석을 x축 대칭시킨 거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이 기울기 얼마? 여기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니?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쵸?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치?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뭐 앞에 개수가 그래서 몇이라고 뭐 달라져도 기울기가 양수인 것들은 그러니까 얘네들 기울기만 좀 바꾼 채로 이제 V자 모양으로 생긴 거고요. 절대값 x 앞에 그럼 음수가 붙어 있으면 양수일 때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킨 거다 이렇게까지 하면 편하겠죠, 그쵸? 기억 안 나면 이렇게 범위 남았을 직접 다 그려보면 됩니다. 오케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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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주 기본적인 녀석의 그래프고 하나 더 하자. 이번엔 그럼 y에다가 절대값을 한번 좀 씌워볼게요. y에다가.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얘도 이제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해볼게요. y의 절대값은 x. 뭐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 보면 그럼 얘는 뭘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야겠어? y는 x가 될 때가 있고 마이너스 y는 x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치? 언제 y가 0 이상일 때, 이때는 y가 0 미만일 때. 절대값은 이상 미만, 알았지? 까먹지 말고 이상 미만입니다. 마이너스 y는 x는 사실 근데 y는 마이너스 x랑 똑같은 거지, 그치? 아까랑 똑같이 y는 x 하나 y는 마이너스 하나 나오긴 하지, 그치? 근데 뒤에 써져 있는 범위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쵸? 자, 볼게요, 요 녀석도. y는 x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그 녀석을 y좌표가 0 이상인 부분에 그리래, 알았지? 자, 그럼 여기 y좌표 0 이상이야? 여기는? 여기는? 맞죠? 어이씨, 아까랑 똑같네, 여기까지. 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건데 y좌표가 0 미만인데 여기 y좌표 0 미만이야? 여기는? 맞죠? 즉,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분홍색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왼쪽으로 화살표되어 있는 요렇게 꺾여 있고 요 기울기 얼마겠어? 1이고요. 요 기울기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겠죠. 그쵸?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입니다. 됐나요? 오른쪽으로 꺾여 있는 건 뭐 다른 개수하지 말고 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대신에 그럼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요 녀석을 평행 이동을 좀 시킬 겁니다. 평행 이동. 우리 어떤 도형, 우리 저 앞에서 했던 건데 fx, y는 0.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y는 fx 쓸까요? y는 fx. y는 fx라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기억나나 모르겠다. x 자리에 뭘 대입할까요? x-p를 대입하고요. y 자리에 뭘 대입할까요? 마찬가지로 y-p를 대입하면 됩니다. 알았지? y는 이제 이항돼서 플러스 p처럼 보이지만 식은 이제 이런 거라고. y-q. p가 아니라 q. f 괄호 x-p. 이 녀석이 지금 x축 방향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된 상태예요. 알았죠? 그럼 요걸 가지고 있잖아. 요런 애들 그래프를 또 그릴 수 있습니다. y는 절대값
요런 애들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이 Q는 이제 이항시켜서 요렇게 봐도 상관없으니까, 그치? 자, 그럼 요 녀석은 얘를 평행 이동시킨 거겠네. 그치?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2만큼. 자, 그럼 요 녀석은 그 V자로 꺾이는 그 꼭지점이라고 부를게요. 그 지점이 몇 콤마 몇이었어? 0,0이었지, 얘는.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에서 꺾이겠어? 1,2에서 꺾이겠지, 그치? 그럼 1,2에서 1,2가 뭐 이쯤 있을 거야. 그치? 여기서 이쪽 기울기 몇? 기울기 1짜리 이렇게. 이쪽 기울기 몇? 마이너스 1짜리 이렇게. 그러면 근데 사실 있잖아.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눈으로 보고 얘가 기울기가 1인지 아닌지 알아볼라? 모르지. 그럼 기울기가 1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기울기가 1이라는 건 x가 1 증가하면 y도 얼만큼 증가해야 돼? 1 증가해야지. x좌표가 2가 되면 y좌표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겠지. 마찬가지로 외쪽으로 한 칸 가면 위로도 한 칸 가야겠지. 즉 여기가 3이에요. 요 점의 x좌표가 2겠죠. 그쵸? 요 정도 표시해 놓으면 이거는 지금 기울기가 1하고 마이너스 1이다 라는 표현이겠지. 그치? 됐니? 윤서 됐어요? 됐어요? 이해됐어? 대화비 오케이? 너무 다 아는 거라 재미가 없어? 아니면 추석 때 먹었던 송편이 막 생각나? 집중해서 잘 들어야지, 그치? 요렇게 평행 이동한 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버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거 뭐 y는 절대값 x, 절대값 y는 x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평행 이동된 녀석을 가지고 절대값 하나짜리는 그래프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니? 자, 다음 페이지 26-4번 한 문제 볼게요. 26-4번. 뭐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배웠던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자,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랍니다. y는 절대값 x, 절대값 x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요 녀석은 몇 컴마 몇에서 꺾여 있겠어요?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1에서 지수야, 그치? 꺾여 있겠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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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1에서 꺾여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기울기 얼마짜리? 기울기 1짜리, 이쪽으로는 기울기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건데 그럼 요 지점 얼마일까요? 자, 봐봐. 마이너스 2에서 여기까지 x좌표 몇만큼 커졌어? 지금 이만큼 커졌지. 그럼 기울기가 1이니까 y좌표도 얼만큼 커져야 돼? 이만큼 커져야 돼. 그럼 얼마야? 1, 그쵸? 그렇잖아. 마이너스 1에서 2 커지니까.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x좌표가 몇만큼 작아졌어? 1만큼 작아졌지. 그럼 y좌표는 1만큼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그치? 여기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x축, y축하고 만나는 지점들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원이 이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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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두 번째. y-1의 절대값. 은 x 플러스 2. 자, 얘는 지금 어디 갔어? 요 녀석 평행 이동시킨 거지, 그치? 자, 요 녀석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야?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 y축으로는 얼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야?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야, 그치? 그럼 역시나 마이너스 2,1에서 꺾여 있겠다, 그치? 마이너스 2,1에서 꺾여 있을 건데 여기서 꺾여 있을 건데 그래프가 이쪽은 그대로 가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겠지, 그치?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1이고요. 자, 그럼 여기 얼마일까요? 3이겠죠? 왜 지금 여기서 오른쪽으로 두 칸 갔으니까 위로 두 칸 가야 됩니다, 그치?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두 칸 갔으니까 아래로 두 칸 가려면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됐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이제 여기가 이제 뿔마 1이라는 게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니까, 그치?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x절편, y절편 눈으로 보고 다 찾을 수 있어요. 됐나요? 됐나요? 자, 이게 절대값 하나짜리 그래프들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절대값이 두 개짜리. 자, 절대값이 몇 개까지 나오냐면 기본 정석에는 뭐 없지만 11개까지 나옵니다. 11개는 그려라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고요. 11개의 함수값 11개가 그려져 있으면 x에다 몇을 집어내 최소가 나오는지 뭐 그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절대값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늘어날 때 절대값의 그래프에 대한 규칙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차근차근 얘기를 해줄 겁니다.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 자,
절대값 아이씨 기호가 2개짜리 하기 전에 한 문제를 더 해야 됐네. 왜냐하면 203페이지에 26-5번에 1번 문제는 지금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죠. 그쵸? 그쵸? 절대값이 하나 있는 거니까 이거부터 좀 하고 갑시다. 미안해. 이것까지 하고 간다는 게 26-5번에 1번 문제. 얘도 이제 절대값이 이제 하나짜리니까 이 녀석은 대신에 좀 특이한 녀석이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아 그래? x분의 절대값 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분모의 0이 될 수 있어 없어? 분모의 0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어. 그치? 이 녀석은 x가 0인 상황은 무조건 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역시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했던 그 두 가지 형태의 식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처음 본 애들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범위 나눠요. 알았지? 정형화돼 있지 않은 녀석들은 범위 나눠서 풀면 됩니다. 그럼 범위를 어떻게 두 개로 나눌까요? 얘를 0 이상이라고 하면 안 돼. 여기는 왜? 이상이라는 말은 0을 포함시켜버리잖아. 그치? 근데 0이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0 초과하고 0 미만하고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쵸? 그럼 x가 0 초과야. 그럼 이 x가 어떻게 나와? 그냥 x로 나오지. 그치? 그럼 x분의 x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 식이 어떻게 돼? 1 y는 1 그쵸? 그럼 x가 0 미만일 때 마이너스 x로 나오겠지? 그럼 그땐 x분의 마이너스 x 약분하면 뭐 남아? 이렇게 될 겁니다. y는 1 그래프 다 그릴 줄 아나요? 알죠? 그쵸? y는 마이너스 1도 다 그릴 줄 알죠? 자 볼게. 뭐 여기가 1이라고 해서 y는 1은 원래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그치? y는 마이너스 1은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그치? 근데 y는 1을 다 그리는 게 아니고 x좌표가 양수인 부분만 그리래. 여기 x좌표 양수야? 여기는? 맞지? 그치? 그러니까 이 지점을 제외한 오른쪽 부분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1은 음수인 부분만 그리라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겠죠. 그쵸? 이렇게 이제 분모에도 문자가 있는 식들은 사실 이제 많이 나오진 않을 거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처음 보는 신기한 녀석들이 있을 때는 열심히 범위를 나누면 됩니다. 알았죠? 열심히 범위를 나누면 돼요. 오케이? 됐니? 자, 시간 되게 굉장히 애매하게 남았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26단 지금 아까 봐봐 오늘 숙제가 25단원에 유제가 아까 몇 번부터였냐? 우리 진도 나간 게 역함수가 9번부터 25번까지랑 유제 9번부터 25번까지랑 연습 문제는 지금 8번, 9번하고 13, 14, 15 제외하자 그랬죠, 내가? 8, 9, 13, 14, 15. 8, 9, 13, 14, 15 제외한 나머지랑 26단원 유제에 6-1번까지 1번부터 6-1번까지 6번에 1번까지 절대값 하나 있는 것까지 그래프 좀 그려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에 조금 신경 써가지고 이제 와야 됩니다. 막 그래프 대충 그래프 대충 여기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려오지 말고 알았지? 여기 몇 컴마 몇이고 만나는 지점 있으면 여기도 몇이고 이런 것들도 좀 표시해와요. 알았죠? 이렇게 해놓지 말고 알았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까지죠? 8, 9, 13, 14, 15 제외. 위에 거 15라고 했는데 25라고 썼어? 15까지. 왜? 이제 15까지.